안녕하세요. 산뜻한 머글입니다. 버즌리버 시즌 7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7로 끝냈어야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든 8까지 끌고 가려고 제작진들이 진짜 발악을 했구나 이러면서 중간중간 짜증나게 느린 것들이 진짜 짜증이 많이 났어요.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라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싶은 불만이 막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 취향의 드라마였어요. 여러분들은 왜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보는 맛이 있다고 생각한 게 일단 영상미가 되게 좋잖아요. 도시의 번잡함이 아니라 막 좋은 경치 보는 맛? 영상미 막 그 배우들도 예쁘게 나오고 그런 영상미도 너무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로맨스여서가 아니라 이런 장르에서는 매일매일의 생계가 이어지는 스트레스가 전혀 기본에 깔려있지 않아요. 이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뭐 사랑의 장애물도 만나고 나름 자기의 커리어에 대한 뭐 압박과 고민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막 월급이 너무 적어서 추레하게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현실에서 저 정도의 취미와 집을 꾸미기를 하고 살려면 와 되게 돈 걱정이 없는 그 상태가 좋아가지고 사실 제가 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돈 걱정을 안 하고 싶은 거? 딱 그 지점에 대한 판타지를 심어주니까 그게 좋아서 보는 건데 이런 힐링 막장 드라마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보지만 그래도 너무 심했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보면은 실제로 미국에 사는 한 30대에서 넓게 보면 60대까지의 여성들이 와 나도 저거 가보고 싶다 저기 가보고 싶다 싶어지는 PPL이 마구마구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 채널이 좋아서 브이로그 같은 거 구독을 했는데 계속 뭔가 이 사람의 개성이 아니라 어떤 협찬이 늘어나서 안 보게 되는 브이로그 채널을 보는 안타까운 심정? 이런 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저는 8이 나오면 볼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영상미가 좀 먹어주거든요. 그 영상미 때문에 좀 끌고 가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게 좀 나중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어떤 요 힐링 막장 로맨스계의 뭔가가 되려면 조금 더 완성도를 위해서 그냥 7에서 끝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전 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좀 아쉽지만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즌 6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결혼식에 샤메인이 등장을 하지 않아가지고 걱정이 된 나머지 잭이 한번 샤메인 집에 들어가 봅니다. 근데 문을 열었는데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애기들 방을 열었는데 잭이 되게 놀란 표정으로 시즌 6가 끝났었어요. 그래서 시즌 7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하냐면 샤메인 애기들 방을 열었는데 거기에 켈빈의 시체가 발견이 됐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건 샤메인이 켈빈이 너무 귀찮게 굴고 위협을 하니까 전 정당방위처럼 총을 쏘고 도망을 갔나 너무 무서워서 라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샤메인을 찾으러 가는 에피소드에 이제 마이크와 브리가 그 사건을 해결한다라는 식으로 해결을 하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잭이랑 멜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드라마의 가장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즌에서 결혼을 했죠. 사실 주인공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꼬아가면서 시즌을 늘리려니까 잭과 멜에게 남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아이를 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멜은 여러 번의 유산과 그런 슬픈 사정으로 인해서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옵션이 입양밖에 없죠. 그래서 시즌 6에서도 병원에 오던 환자 중에 한 명이 22살의 젊은 여성인데 자기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을 보내겠다라고 왔었던 말리라는 여성이 있죠. 여기 머리 따은 애. 근데 걔가 자기 원래 입양하려던 부모가 포기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멜한테 찾아와서 당신이 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달라라는 이게 솔직히 버진리버 같은 힐링 로맨스니까 그러려니 하지 이게 약간 한국식 그거였으면 진짜 욕먹는 대사로 나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리의 아이를 입양을 할 것인가가 시즌 7 내내 끌고 가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여러 번의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이긴 하는데 드라마를 보는 입장에서는 입양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두렵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많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장 핵심 커플인 잭과 멜에게 남은 게 아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시즌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이게 좀 짜증나는 포인트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넣은 것까지도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이 드라마를 보는 데는 우리가 재미라는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재미라는 면에서 이 신중한 고민이 딱 뭔가 공감 포인트를 건드려준 다음에는 좀 재미를 위해서 빨리 넘어갔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 그걸 너무 질질 끌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잭과 벨은 그쪽은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시즌 8까지 가게 되면 풀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생겼죠. 결국 말리의 아이를 입양을 하게는 됐는데, 그 아이가 선천적인 희귀 질환,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제 그거를 수술을 통해서 아이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진짜 약간 그런, 내가 그래도 포기하고 보지만 그래도 선 넘었다 싶은 게 뭐였냐면, 잭한테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잖아요. 뭐 결혼을 할 거니까 또 집을 짓고 있었죠. 집 짓는 게 사실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지어도 재료값이 몸에 다 들었을 거고, 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고용해요. 왜냐면 자기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말 2마리가 왔기 때문에 이 말을 관리할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더니 또 프리처럼 어디 가더니 자기는 농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뭐 트랙터 사고 농장 계획 그런 걸 하죠. 나중에는 식당 관련해서도 돈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잭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솔직히 이 정도면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저였으면 진짜 며칠 밤을 못 자면서 이거 돈을 어떻게 통용을 해야 되지? 내가 가진 재산 안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되지? 고민을 엄청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드라마는 생계에 대한 고민이 스트레스로 느껴지면 안 되는 장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잭은 대체 돈이 어떻게 저렇게 퐁퐁 솟아나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돈 걱정을 너무 진지하지 않게 너무 날려버려가지고 이것도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다른 시즌에서도 무슨 행사 치르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돈을 많이 썼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막 엄청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잭과 멜은 대체 돈을 얼만큼 굴리길래 저렇게 막 확장해도 되는 건가? 라는 면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짜증이 난 상태로 보니까 이런 게 개연성이 또 날아갔다고 생각하면서 아쉬운 점으로 느껴지는 거겠죠.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프리처의 커리어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즌 6에서도 조금 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번 시즌 7에서는 아예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유명한 잡지에 소개가 되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버진리버 잭스바의 음식을 먹으러 올 정도로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프리처에게는 사실 2가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연인인 카야는 원래는 되게 막 화재 현장 진압하는 멋있는 여자였는데, 너무 시골에 오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근데 프리처는 바빠졌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야 되고 막 요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연인을 보면서 약간 불안해하는 카야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리처는 자신의 어떤 커리어적인 거를 일깨워줬던 제이미가 식당을 확장해보자, 내가 심지어 돈을 투자까지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같이 이 식당을 운영하게 된 잭이랑 논의를 하게 되죠. 근데 잭은 지금은 솔직히 식당을 확장할 때도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만의 식당을 내야 될 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막 핑크빛 미래를 그리는데, 다음 시즌에서는 솔직히 자기 식당 낼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죠. 버진리버를 찾는 사람들은 팬시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요리 기술을 막 해가지고 좀 비싼 파인다이닝 이런 걸 차려봤자, 파인다이닝까지 안 가도 자기 어떤 멋있는 식당을 차려봤자 그게 되겠냐 싶은 거죠. 그리고 잭과의 우정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타협점이 나오는 식으로 해서 잭스바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것도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처가 요리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게 있는 건 좋은데, 끝났어야 될 시점에서 괜한 고민 넣기 위해서 막 제이미가 프리처랑 사귀나 막 의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직원 해나랑 사귀고 이런 것도 이런 걸 꼭 넣었어야 돼? 싶은 정으로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아름다운 결말을 낼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게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불이랑 브레이디는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불이랑 마이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뭔가
좋고 착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듀오에서 결혼 상대를 매칭해주는 게 아닙니다. 강렬한 끌림을 주는 사랑, 어떤 뭐라 그러죠? 머리를 따라가지 마라, 심장을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로맨스가 펼치다 보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불이랑 마이크가 같이 막 수사하고 해도 글쎄 그래봤자 그냥 이러고 말다 끝나겠지? 어떻게든 브레이디랑 불이가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결이 됐는데 둘이 이미 사랑의 장애물을 많이 넘었잖아요. 그럼 이쯤에서는 예쁘게 모아줄 법도 한데 굳이 시즌 7 마지막에다가 브레이디가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넣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브레이디가 죽고 엄청난 비극으로 끝내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고가 나고 어느 정도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러다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러면서 시즌 8에서 둘이 지지고 볶고 막 결혼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잘 붙여줄 애들을 굳이 교통사고라는 뻔한 클리셰로 이렇게 한 시즌을 늘려야 됐나? 라는 불만이 들었어요. 물론 응원하는 커플이니까 그림은 보기 좋았습니다만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리지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데니와 함께 젊은 초보 엄마의 그런 산후 우울증을 잘 보여줬는데요. 어쩌면 요거는 이렇게 육아를 해보신 분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리지가 되게 문제아였지만 엄마가 되면서 좀 철들고 이런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엄마가 되면서 진짜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는 과정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육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과정에서 와 나도 저랬지, 그냥 호르몬 미쳐 날뛰고 너무 힘들었지 하는 그런 공감을 보여주는 딱 그 정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했는데 진짜 또 제과 멜 이상으로 짜증을 나게 한 게 호프랑 버논 커플입니다. 어쨌든 대도시의 의료 서비스를 막아내자라는 프로젝트는 적당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밀리기도 하다가 한 대 치받기도 하다가 약간 좀 잘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로맨스 드라마에서 삼각관계가 이뤄내는 긴장감이 재미의 핵심이라고는 해도 그렇다고 여기서 호프의 전남편이 호프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둘을 맺어줄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왜 굳이 호프는 자기가 가장 믿었던 남자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는데 그게 아버지도 있었고 전남편 롤런드도 있었고 심지어 이번에는 싸울 거 다 싸우고 나니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버논에게도 실망감을 느꼈다는데 시즌 내내 좀 그렇긴 했지만 호프가 이런 식으로 뭔가에 확 화를 내는 게 뭔가 화낼만 해서가 아니라 너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서 한 50만 화내도 될 거를 100 정도 화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어간 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잘 싸워서 이겨내고 시즌 7로 끝냈어야지 이걸 꼭 구질구질하게 삼각관계를 넣어가지고. 왜냐면 호프보는 삼각관계는 이미 위리엘 넣었을 때부터 적당한 재미를 쥐어짰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꼭 넣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롤런드 아저씨 막 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매력을 느낀다는 게 약간 그래도 로맨스 드라마인데 좀 비주얼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꼭 이게 필요했나? 좀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즌 8을 위해서 간다고? 와 이건 아니지 않나? 그 둘이 꽁냥꽁냥 하시는 어떤 노부부의 사랑스러움으로 와 나도 늙어서 저렇게 되고 싶다를 심어줬으면 딱 거기까지인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는 클레이 있죠. 이 로데오 하는 친구 있죠. 적당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돈을 숨기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 마이크가 그 범인 잡으러 가는 모습에서 교차되는 영상 편집해가지고 약간 긴장감을 주긴 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완전 저렇게까지 위험하고 배신감 주고 범죄자일 것 같은 사람이면 아예 잭과 멜 근처에 오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데니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나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얻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쁜 걸 하진 않았고 뭔가 비밀스러운 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로데오 장면을 넣어서 이걸 보시는 분들께 어떤 그런 재미를 선사하기 위한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연장을 하자면 이 클레이가 시즌 8에서 자신의 헤어졌던 여동생을 찾는 에피소드까지 나올 수 있겠죠. 글쎄요. 시즌 8이 별로 기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4, 5까지만 해도 어머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재미없게 느리는 느낌이에요. 물론 모든 시즌이 다 재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 멕시코에 리조트 간 거 보니까 와 저렇게 깨끗하고 예쁜 바다와 막 예쁜 동굴 이런 데 가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하고 여전히 경치는 참 예쁘다 싶습니다. 이 드라마가 다 캐나다에서 찍는 거래요. 캘리포니아 배경이지만 역시 천혜의 자연 경관은 캐나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보는 맛만 있어가지고 조금 진짜 아쉬웠습니다. 이 비슷한 드라마들 몇 개가 있어도 버진리버처럼 저의 추구미 영상미가 제일 잘 드러난 게 요거 같거든요. 패션이나 이런 분위기도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그래서 되게 실망했습니다. 7로 끝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8에서도 이런 식으로 느리면 진짜로 이때는 제작진에 대한 욕을 내가 어떻게든 영어를 배워서라도 트위터 어디에 남겨놓을 것이다. 너 나의 완벽한 세계를 깬 당신들을 저주한다. 막 이러면서 남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르인데 이게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는 막 되게 막 좀 찾아가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 이렇게 약간 떠드는 거 좋아해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으셨을까 해가지고 떠들어 봤습니다. 저와 취향 비슷한 분들 미드 영화 추천 받으실 수 있는 영상들 차곡차곡 올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